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아이의 인형을 강탈해간 신호를 응징하고 신고할 것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생 외동딸을 키우는 30대 중반의 워킹맘입니다. 제가 퇴근 시간이 늦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아이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꽤 있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신랑 외벌이로는 도저히 안 되어서 둘째는 포기하고 아이 하나를 잘 키우자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여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신우는 딸 둘이 있어요. 신우는 상당히 이기적인 사람인데 아이들이 어린이집 다니는 나이이지만 엄마를 닮아 이기적이고 사촌 언니인 우리 딸을 자기들 하녀 정도로 생각합니다. 저희 딸아이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에 집에서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친구들과 인형놀이를 하면서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장난감으로 인형과 인형집만 있어요. 가끔 딸아이가 인형을 놓아두는 방에 처음 보는 인형이 있어서 물어보면 친구가 내일도 올 것이라고 하며 두고 간 것이라고 했던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퇴근하고 집에 오니까 딸이 혼자 울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서 무슨 일 있었냐고 했더니 고모가 자기 인형을 가져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신우가 7살, 5살 딸들을 데려와서 인형이 있는 방에서 인형을 가져간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오래된 것들은 놔두고 딸아이가 아끼는 새로 산 인형들만 가져간 것이었어요. 인형집 하나도 없어졌고요. 딸아이 얘기를 들어보니 고모가 동생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속상해서 제가 집에 들어올 때까지 울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아이를 달래주며 저도 화가 나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랑이 들어왔습니다. 신랑에게 상황을 모두 설명하고 신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가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신우는 연락도 없이 온 것이 불쾌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신우는 자기 딸들이 장난감 금방 질리니까 곧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그 얘기를 하는 사이에 신우 딸들은 인형 머리카락을 쥐어뜯고 인형을 바닥에 내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걸 보고 딸아이는 눈물만 흘리고 있어서 제가 이성을 잃을 뻔했지만 이성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신우에게 인형 못 주겠다고 가져가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깟 인형 몇 푼이나 한다고 자기 집에 와서 행패냐고 난리치더라고요. 신랑이 신우의 말을 무시하고 인형을 모았더니 신우가 인형집을 발로 차서 인형집 천장 부분이 깨졌습니다. 그걸 본 딸아이가 큰 소리로 울길래 신랑도 참지 못하고 신우이와 큰 소리가 오가며 싸우게 되었어요. 말싸움 중에 신우이가 우리 딸아이처럼 집구석에서 인형이나 가지고 노는 애들은 나중에 은둔형 외톨이가 된다는 말을 하더군요. 그러더니 우리 아이는 정서발달이 안 될 것이라고 악담을 했습니다. 그 말에 신랑이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아이들 보는 앞에서 엄마의 뺨을 때렸으니 저는 신랑이 큰 실수를 한 건 아닌가 하며 떨고만 있었어요. 신우가 고소한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였어요. 인형을 다 챙겨서 신우 집에서 나오려는데 신우는 계속 우리 딸아이에 대한 악담을 하더라고요. 저도 못 참겠어서 신우에게 도둑도 아니고 강도짓을 한 년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고 네가 강도짓 한 것을 보고 자란 네 딸들이나 범죄자가 되지 않게 똑바로 살라고 했습니다. 신우 남편은 옆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신우 남편에게 강도 와이프를 데리고 사는 것 힘들지 않으시냐고 물었더니 신우는 그깟 인형 몇 개 가지고 자기가 무슨 강도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부모 없이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싫다는데 아이의 물건을 가지고 간 것은 도둑질도 아니고 강도짓이라고 했더니 신우는 아이들 앞에서 자기를 범죄자 취급했다며 저에게 온갖 욕을 퍼붓더라고요.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신랑이 뺨 때린 것을 꼭 고소하라고요. 나도 네가 강도짓 한 것을 경찰에 신고할 것이라고요. 아이만 있는 집에 들어와 강도짓을 한 것은 더 큰 범죄가 될 수 있다고요. 결국에는 인형 다 가지고 나와서 집에 오는 길에 토이저러스 가서 딸아이에게 인형집 하나 사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행히 딸은 안정을 찾았고 저와 신랑은 평일에 고모가 와도 절대 문 열어주지 말라고 교육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로부터 계속 전화가 왔는데 신랑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 받고 있었는데 토요일에만 전화가 20통이 넘게 오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웃긴 것이 신랑에게는 전화를 안 하고 저에게만 전화를 하는 것이었어요. 화도 나고 신우가 시어머니에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할 말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신우가 시어머니께 자기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했나 봐요. 시어머니도 신우가 말했던 것처럼 그깟 인형 얼마나 한다고 이 난리를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어머님은 신우에게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상황은 이렇다 하며 자초지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럼 그냥 신우에게 준셈 치고 땡땡이에게 하나 더 사주면 될 것을 찾아가서까지 그걸 받아오냐고 하더라고요. 아이가 혼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아이가 우는데도 아이 물건을 빼앗아간 것이 강도짓인 것을 모르시냐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신랑은 지금 월요일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하고 있고 저도 같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신랑이 신우의 뺨 때린 것은 잘못이고 신우가 고소한다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것은 받고 신우도 강도짓한 것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의 일을 그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없을 때 아이 물건을 강도짓 해가고도 당당한 신우가 또 우리 없을 때 우리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할지 겁난다고 꼭 감옥에 가도록 해야 우리가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신랑도 옆에서 통화 내용을 전부 들었습니다. 자기가 엄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인데 제가 해줘서 고맙다고, 자기가 했어야 했는데 제가 하도록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랑과 얘기 끝에 월요일에 신우를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통화할 때 말했던 것과 같이 진짜로 신우가 무슨 짓을 할지 겁이 나거든요. 그리고 신우는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살길래 뻔뻔하게 조카의 물건을 조카가 싫다고 우는 상황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신우에게 어떤 선처도 없을 것입니다. 신우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빌어도 저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고할 생각이에요. 나중에 다시 후기 보내겠습니다. 신우는 범죄자 맞습니다. 쓰니님 부부의 의지대로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신우가 이상한 마음 못 먹을 것 같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